아들과 함께 시부모님의 집을 찾아간 여성. 몇 년 동안 발길을 끊었다가 오랜만에 방문한 건데요. 이때 한 여성이 나타나서 모자에게 소금을 뿌립니다. 당장 나가라며 욕설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더 망설이셨다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분이 한 20년 전에 결혼하신 50대 여성이십니다. 그리고 결혼하시고 한 아들을 낳으셨는데 아들이 3살 정도 됐을 때 남편분이 그 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셨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혼자 이제 이른바 워킹맘으로 친정에 돌아가셔서 아이를 잘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들이 한 10살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의 누나분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 포기각서에도 도장 좀 찍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분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상속 포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죽은 남편의 몫으로 10살짜리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된 건데 그 돈이 꽤나 됐다고요. 네, 시아버지 명의 앞으로 시골에 땅이 몇천 평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당시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시골에 땅이 좀 있는데 어차피 다 헐값이다. 상속 포기를 하면 성심껏 조카 치료비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10살 아들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투병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아들도 아프고 재산 싸움에 신경 쓸 여력도 없다 보니까 상속 포기를 결정했는데 이 시누이 치료비는커녕 10원 한 푼도 안 줬다고 합니다. 여성이 참고 참다가 몇 년 뒤에 연락을 해봤지만 시누이는 땅 아직 안 팔렸다. 왜 이렇게 재촉하냐 이러면서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하고요. 여성은 수치심이며 불쾌감을 느꼈고 더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전해 듣기로는 이 시아버지의 땅이 재개발을 통해서 무려 땅값만 20억 원 가량을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20억, 정말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이 희귀병을 앓던 아들이 정말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대요. 그래서 그냥 잊으실 수 있었대. 자, 그런데 10년 뒤 또 다른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10년간 지금 보험일 같은 거 하면서 아이를 잘 키워서 명문대학까지 보냈는데 또 다른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좀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보질 못했고 20살 된 이 대학교 들어간 아들이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성이 오랜만에 시가에 함께 찾아갔다고 하고요. 빈집인 거로 생각하고 할머니 흔적 보여주려고 옆을 돌았는데 이때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나서 소금을 뿌리면서 아니 시부모 돈놀이로 왔냐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소금 뿌린 여자 누굽니까? 네, 바로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였어요. 이 시누이가 이렇게 화가 난리가 별로 없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부모님이 살던 집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고가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정치인도 많이 살고 재벌도 사는 유명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누이는 나는 부고 소식을 알렸는데 저 여자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 분명히 우리 재산을 노리고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이 시누이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시누이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더니 너무 공손하게 며칠 전에는 우리 애 엄마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화를 낸 것 같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뭐라고 이어서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도 상속 포기를 해주시면 예전 것까지 합쳐서 좀 후하게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상당히 똘똘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의 정당한 몫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시누이란 사람이 이 사연자 아들의 대학교까지 찾아갔다면서요. 네,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여동생 그러니까 작은 시누이까지 데리고 조카의 학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성은 바로 시누이들과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 시누이들이 조카에게 상속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라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낸 남동생의 20년치 제사상 값 그리고 아버지의 10년 제사상 값을 내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시어머니 몫까지 3명의 제사를 설날, 추석, 기제사까지 각각 3번씩 총 9번을 지낼 거니까 앞으로 치를 30년치 장례 제사비까지 미리 계산해달라는 겁니다. 야, 네 남편 제사 우리가 지냈어. 그러니까 앞으로 지낼 것까지 다 미리 계산해서 돈 줘. 이게 뭔 소리? 그걸 아니 남동생 제사를 왜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지내. 그러게 믿기가 참 어렵죠. 게다가 이 제보자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
시누이들이 다 기독교라서 제사를 지냈을 것 같지 세상에. 않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에게까지 이거 너 빨리 포기하라고 그렇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상속받으려면 3억 제사값을 내라는 시누이 아들이 상속 포기하는 게, 아, 왜 포기해? 이유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좀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보긴 받아봐야 되는데 손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대습 상속에는 있어요. 아버지의 권리를 받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상속 포기할 필요 없고요. 정당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한다든지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저거요. 경매 넘긴다고 하면 바로 내놓을 거예요. 아, 진짜. 경매 넘겨서 분할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20억 가량이면 7억 원 가량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등기까지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요. 이 제보자분이 혹시 법적으로 잘 모르신다는 걸 약점으로 잡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넘어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교수님. 네, 무슨 고모들이 이럽니까 도대체. 이 희귀병을 앓고 있던 똑똑한 지금 조카가 학교도 명문대를 갔는데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죠. 엄마가 너무너무 잘 키우셨고요. 엄마하고 아드님 여기서 이제 상독 좀 봐주셔가지고 더 행복하게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그냥 상속 받으세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